은퇴 후 부부의 70대 잔소리 남편 vs 60대 살림꾼 아내 우당탕탕 좌충우돌 에피소드. 김영감은 서랍 속 명함들을 정리하며 지난 세월을 회상합니다. 마침내 모든 직책과 책임에서 벗어나 홀가분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동시에 막연한 불안감도 엄습해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가야 할지 고민합니다.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차린 밥상 위에는 반찬들이 놓여 있습니다. 김영감은 식탁에 앉자마자 아음식을 이리저리 살핍니다. 된장찌개가 너무 짜지 않나? 요즘 건강 생각해야 할 나이인데 말이야. 김영감의 첫마디는 잔소리였습니다. 아내는 익숙한 듯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국그릇을 건넵니다. 그녀는 남편의 잔소리에 이미 단련된 듯 보입니다. 여보, 양말은 왜 아무렇게나 벗어놓은 거예요? 내가 치워야 하잖아요. 아내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진 양말을 발견하고 조용히 핀잔을 줍니다. 김영감은 신문을 펼쳐들고 못 들은 척합니다. 집에만 있으려니 좀이 쑤셔서 그래. 운동이라도 해야 할 텐데 말이야. 김영감은 괜히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전환하려 합니다. 아내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시작합니다. 김영감은 다시 잔소리를 시작합니다. 그릇은 이렇게 닦아야 깨끗한 거예요. 물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고. 아내는 남편의 말에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젓습니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친 후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아내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시청합니다. 아내는 조용히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고 조용히 문을 닫으며 한숨을 쉽니다. 남편의 존재가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아내는 장을 보러 시장에 나갑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 지인들과 함께 남편의 잔소리에 대한 푸념을 쏟아냅니다. 지인들은 박보살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자신의 남편 이야기도 털어놓습니다. 그들은 함께 웃고 공감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아내는 김영감이 자신의 잔소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건강과 안녕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부의 일상은 사소한 마찰과 오해로 가득합니다. 작은 다툼들이 쌓여가면서 서로에 대한 불만은 점점 커집니다. 이웃집 할머니는 부부의 기싸움을 매일 흥미롭게 지켜봅니다. 그녀는 부부의 다툼이 마치 연속극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김영감과 아내는 서로의 존재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취미를 빙자한 간섭, 갈등의 심화. 김영감은 은퇴 후 늘어난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 고민합니다. 그는 아내가 키우는 화초들을 보며 새로운 흥미를 느낍니다. 김영감은 아침부터 화초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도하게 물을 주며 아내의 잔소리를 유발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화초를 바라봅니다. 여보, 화초에 물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뿌리 썩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충고합니다. 김영감은 아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그는 자신이 화초를 더 잘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너무 무심해. 이렇게 정성껏 키워야 꽃도 예쁘게 피지. 김영감은 자신의 방식대로 화초를 돌봅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집에 한숨을 내쉬었고 물을 많이 먹은 화초들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김영감은 화초뿐만 아니라 아내의 주방일에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내가 반찬을 만드는 과정에 사사건건 참견합니다. 소금은 좀 적게 넣어야지. 건강에 안 좋다고 늘 말하잖아. 김영감은 옆에서 훈수를 두며 아내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남편의 간섭에 점차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에 신경질적으로 대답합니다. 나는 당신 건강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왜 그렇게 까칠하게 굴어요? 김영감은 서운함을 드러냅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의 말에 더욱 화가 납니다. 그녀는 부엌을 벗어나 거실로 향합니다. 김영감은 홀로 부엌에 남아 반찬 만드는 과정을 지켜봅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합니다. 아내는 일주일에 한 번 퀼트 모임에 참여합니다. 어느 날 김영감은 아내의 퀼트 모임에 불쑥 찾아옵니다. 그는 모임 회원들에게 불필요한 질문을 던지며 분위기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퀼트 모임의 회장인 이 아주머니는 김영감의 행동에 불편함을 표합니다. 김영감님, 여기는 여자들만의 공간인데. 아내는 모임이 끝나자마자 남편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내 취미 생활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숨막혀 죽겠어요. 아내는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점차 단절되고 각자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집니다. 김영감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아내는 자신의 방에 틀어박혀 퀼트 작업에 몰두합니다. 집안에는 팽팽한 긴장감만 흐르고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의 전조, 사라진 도자기. 김영감은 거실에 놓여있던 선친의 도자기 없어져 당황합니다. 그는 도자기가 항상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감은 눈을 비비며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봅니다. 하지만 도자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도자기의 행방을 묻습니다. 여보, 거실에 있던 도자기 못 봤어요? 내 선친께서 아끼시던 건데. 김영감은 초조한 목소리로 질문합니다. 아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젓습니다. 그녀는 도자기가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듯합니다. 김영감은 아내가 부주의하게 다루다 잃어버렸다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맨날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이리저리 옮겨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김영감은 아내에게 화를 냅니다. 아내는 자신이 도자기를 옮긴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김영감은 아내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는 아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부의 다툼은 순식간에 격렬해집니다. 사라진 도자기는 김영감에게 큰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는 선친과의 추억이 담긴 도자기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큰 상실감을 느낍니다. 김영감은 경찰에 신고하여 도자기를 찾으려 합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경찰서에 전화를 걸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깜짝 놀라 그를 제지합니다. 여보, 경찰에 신고할 일까지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아내는 말렸습니다. 그녀는 경찰까지 동원하는 것은 과하다고 생각했고 김영감은 아내의 반대에 더욱 격분합니다. 이웃집 청년은 부부의 다툼 소리를 듣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봅니다. 그는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불안해합니다. 김영감은 아내가 도자기를 몰래 팔아넘긴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도둑으로 취급하는 것에 대해 큰 상처를 받습니다. 평화롭던 일상에 먹구름이 드리워집니다. 사라진 도자기는 부부에게 해결해야 할 공동의 문제가 됩니다. 김영감은 집안을 온통 뒤집어 엎으며 도자기를 찾습니다. 아내는 남편 몰래 주변 사람들에게 도자기에 대해 묻고 다닙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등 돌린 채 홀로 싸움을 이어갑니다. 집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불신만이 가득합니다. 사라진 도자기의 행방, 단서를 찾아서 김영감과 아내는 사라진 도자기를 찾기 위해 각자의 방식으로 추적을 시작합니다.
김영감은 자신의 서재부터 침실, 거실까지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집니다. 아내는 최근 집에 드나든 사람들의 명단을 수첩에 꼼꼼히 기록합니다. 택배기사, 우유 배달원, 옆집 아주머니 등이 그녀의 기억 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부부는 잠시 냉전을 멈추고 함께 거실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김영감은 재생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집중합니다. 택배기사가 영상에 잠시 등장하지만 그는 부부의 집 현관까지만 방문하고 돌아갑니다. 우유 배달원도 새벽 일찍 우유를 놓고 가는 모습만 찍혀 있을 뿐입니다. 옆집 아주머니는 잠시 부부를 방문했지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습니다. 부부는 각자 도자기가 사라진 시점에 대한 기억을 더듬습니다. 김영감은 며칠 전 도자기를 마지막으로 보았던 날을 떠올립니다. 아내는 그날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기억을 되짚어 봅니다. 김영감은 아내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거실을 깨끗하게 정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부지런함에 새삼 놀라움을 느낍니다. 아내는 남편이 오래된 물건들을 정리할 때마다 그것들을 따로 분류하여 보관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김영감은 아내가 매일매일 가계부를 꼼꼼하게 작성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아내의 살림 솜씨에 다시 한번 감탄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선친의 물건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됩니다. 부부는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봅니다. 희미하게 찍힌 영상 속에서 김영감의 뒷모습이 포착됩니다. 그는 평소에 거의 사용하지 않던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듯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모습에 의아함을 느낍니다. 김영감은 자신도 모르게 창고로 향했던 기억을 떠올리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눈을 마주봅니다. 사라진 도자기가 창고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겨납니다. 그들은 함께 창고로 향합니다. 오랫동안 열지 않았던 창고 문에서는 낡은 나무 냄새가 풍겨 나옵니다. 부부는 조심스럽게 창고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어두컴컴한 창고 안에는 먼지 쌓인 잡동사니들이 가득합니다. 숨겨진 진실의 발견, 그리고 화해. 부부는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창고 안을 조심스럽게 살핍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도자기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김영감은 헛기침을 하며 주변을 둘러봅니다. 아내는 구석구석을 살피며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물건들을 치웁니다. 그들은 창고 안에서 한참을 헤매다가 작은 상자 하나를 발견합니다. 낡은 상자 위에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김영감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봅니다. 상자 안에는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진 도자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는 도자기를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아내는 도자기를 발견한 것에 안도하며 한숨을 내쉽니다. 김영감은 도자기를 바라보며 자신이 왜 이것을 창고에 두었는지 기억해내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얗습니다. 내가 이걸 여기에 뒀다고?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김영감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는 자신이 도자기를 창고에 옮겨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그녀는 남편의 기억력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지 염려합니다. 김영감은 자신이 치매 초기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는 손을 떨며 도자기를 내려놓습니다. 아내는 그런 남편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낍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다가가 손을 잡습니다. 아내는 그동안 남편에게 퍼부었던 잔소리와 비난을 후회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건강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던 자신의 행동을 반성합니다. 김영감은 아내의 따뜻한 손길에 눈물을 글썽입니다. 그는 아내에게 미안함을 표현합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너무 당신을 힘들게 했죠. 김영감은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과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더욱 꼭 잡습니다. 사라진 도자기는 부부에게 예상치 못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됩니다. 그들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사랑과 존중을 다시금 느끼게 됩니다. 부부는 병원에 방문하여 김영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함께 병원으로 향하는 길에 손을 꼭 잡고 걸어갑니다. 병원 로비에서 대기하는 동안 아내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앉습니다. 김영감은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병원 접수대에서는 엑스트라 직원이 부부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부부는 서로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그들은 함께 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부부는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병원 복도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그들 속에서 김영감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새로운 건강관리와 소통의 시작. 부부는 의사의 진찰실에서 김영감의 건강검진 결과를 듣습니다. 의사는 김영감이 경미한 건망증 증상을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김영감에게 꾸준한 운동과 두뇌 활동을 권장합니다. 김영감은 의사의 설명을 듣고 안도하면서도 약간의 걱정을 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병명을 듣고 그의 손을 꼭 잡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보.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릴게요. 아내는 남편을 위로합니다. 김영감은 아내의 따뜻한 말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부부는 병원을 나와 집으로 향합니다. 그들은 앞으로의 건강 관리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녀는 당장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구입합니다. 집에 돌아온 아내는 남편을 위해 건강식을 준비합니다. 김영감은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을 보며 감동합니다. 그는 아내가 만들어준 음식들을 맛있게 먹습니다. 김영감은 아내에게 감사함을 표합니다. 여보, 당신 덕분에 건강해질 것 같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김영감은 진심을 담아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말에 미소를 짓습니다. 부부는 함께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갑니다. 그들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과거에는 잔소리로만 들리던 김영감의 말들이 이제는 아내를 향한 걱정과 애정으로 들립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하는 시간을 늘립니다. 김영감은 아내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공감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의 생각을 이해하려 합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대화 속에서 부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김영감은 아내에게 함께할 새로운 취미를 제안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제안에 흔쾌히 동의합니다. 그들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고민합니다. 부부는 서로의 취향을 존중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을 찾습니다. 건강관리와 함께 부부의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점심 식사 후에는 공원에서 가벼운 산책을 즐깁니다.
저녁에는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서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부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그들의 일상은 잔소리와 다툼 대신 사랑과 이해로 채워집니다. 병원에서 만났던 다른 노년 부부들은 김영감과 아내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합니다. 그들은 부부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짓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과 인기 상승. 부부는 함께할 새로운 취미를 찾던 중 이웃집 청년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됩니다. 이웃집 청년은 부부의 화해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감동합니다. 그는 부부에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그들의 일상을 콘텐츠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김영감은 처음에는 자신이 유튜브에 나오는 것에 대해 망설입니다. 그는 낯선 매체에 대한 두려움과 어색함을 느낍니다. 내가 이런 거에 나와도 되는 건가? 나이 든 사람들이 뭘 안다고. 김영감은 소극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고 설득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걱정을 이해하면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합니다. 이웃집 청년은 부부에게 유튜브의 장점과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그는 부부의 솔직하고 유쾌한 일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민 끝에 부부는 새로운 도전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들은 이웃집 청년의 도움을 받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합니다. 채널명은 잔소리 영감과 살림꾼 보살의 은퇴일기로 정합니다. 첫 영상은 부부의 일상생활을 담은 브이로그입니다. 김영감은 여전히 어색해했지만 아내는 자연스럽게 카메라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집 청년은 부부의 모습을 정성껏 촬영하고 편집합니다. 부부의 솔직하고 유쾌한 일상은 시청자들에게 큰 공감을 얻습니다. 김영감의 잔소리는 더 이상 불평불만이 아닌 유머 코드로 다가옵니다. 아내의 현명한 대처와 능청스러운 반응은 시청자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합니다. 영상에는 부부의 티격태격하는 모습과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댓글에는 부부의 모습을 보며 자신의 부모님을 떠올린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채널은 빠르게 성장하고 부부는 예상치 못한 인기를 얻게 됩니다. 구독자 수가 늘어나고 영상 조회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부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게 됩니다. 그들은 시청자들의 댓글에 직접 답글을 달며 소통합니다. 김영감은 시청자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을 얻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더욱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내는 시청자들의 질문에 친절하게 답변하며 살림 노하우를 공유합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큰 기쁨을 느낍니다. 부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영상 촬영을 위해 함께 여행을 떠나거나 새로운 음식을 만들어 보기도 합니다. 부부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유튜브 채널은 부부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외롭거나 심심하지 않습니다. 김영감은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오늘 찍을 영상을 구상합니다. 그들은 함께 콘텐츠를 만들며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채널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협찬 제안도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부부는 자신들의 채널이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낍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년. 유튜브 채널 잔소리 영감과 살림꾼 보살의 은퇴일기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부는 콘텐츠 제작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김영감은 여전히 잔소리를 하지만 이제는 아내를 향한 애정과 장난기가 섞인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는 카메라 앞에서
아내에게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유발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잔소리를 너스레로 받아치며 유쾌하게 응수합니다. 그녀는 남편의 장난에 재치 있는 반응을 보여줍니다. 부부는 함께 새로운 요리를 만들고 아름다운 풍경을 찾아 여행을 떠나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김영감은 아내가 좋아하는 장소를 찾아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노력에 감동하며 행복해합니다. 구독자들은 부부의 알콩달콩한 모습에 응원을 보냅니다. 그들은 댓글을 통해 부부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김영감은 도자기 사건 이후로 아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에게 불필요한 잔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내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그를 돌봅니다. 그녀는 남편의 건강을 위해 정성껏 식단을 관리하고 함께 운동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어느 날 부부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을 출간하게 됩니다. 책은 많은 독자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책 출간 기념 사인회에서 많은 팬들과 만나 소통합니다. 팬들은 부부의 손을 잡고 응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김영감과 아내는 자신들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낍니다. 부부는 앞으로도 서로의 곁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로 약속합니다. 그들은 함께 늙어가며 삶의 아름다움을 만끽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은퇴 후 삶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노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줍니다. 김영감과 아내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갑니다. 그들은 실버 세대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합니다. 요리, 여행, 건강 정보 등 다채로운 주제로 시청자들과 소통합니다. 부부의 채널은 단순한 오락 채널을 넘어 실버 세대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소통의 창구가 됩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한 미소는 카메라를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